일개 논리 증명 시스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슨 3. 지난 시간에 그 6개의 일개 논리 추론 규칙 중에서 이 두 가지 for 소거와 for 도입을 공부했고요. 이 for 소거에는 대단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치환 조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4개의 그 추론 규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가 배운 이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연습을 해보고, 또한 확충 규칙이라고 할까요? 확충, extended rule이라고 할까요? for 소거와 for 도입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이 alphabetic change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일개 문장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개 일개 문장을 놓고 볼 때 1번과 2번 의미상의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AX하고 AY는 이게 당연히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X와 Y의 값이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죠. 이 4번식에서 4번 라인에서 이 X와 Y는 소위 자유변수라고 그러죠. 자유변수, free variable. 그러니까 값을 자유로이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X가 값을 자유로이 취할 수 있고, 또한 Y도 X의 값과 무관하게 상관이 없이 별도의 값을 자유로이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X와 AY가 그 값이 같다, 그 진리값이 같다는 것은 보장받을 수 없죠. X와 Y의 값이 얼마든지 자유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1번식의 의미는 X가 대상 영역의 어떠한 원소를 값으로 취하든 간에 AX가 참이다, 이런 얘기죠. 2번은 Y가 대상 영역의 어떤 원소를 값으로 취하든지 간에 AY가 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변수를 X라고 부르거나 Y라고 부르거나 차이가 없는 거죠. 소위 이 한정기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변수의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그 뜻하는 바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으로부터 2번을 당연히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for 소거와 for 도입,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두 가지 추론 규칙만 가지고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을 얻어야 되니까 어떤 추론 규칙을 사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 for all이라고 하는 그 한정기호가 붙어 있으니까 for all 도입을 써야겠죠. for all 도입은 이런 식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 증명을 전제로 해서 for all 도입을 하면은 당연히 이게 입증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AC는 어떻게 했느냐? 이건 쉽죠. 1번, 이게 전칙문이죠. 전칙문. 여기서 for를 소거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for 도입 한 번, 그리고 for 소거 한 번으로서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1번으로부터 4번을 얻는 것을 우리는 alphabetic change라고 합니다. alphabetic change. 여기 써있죠? alphabetic change.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은 이 commutativity of universal quantifiers. 그러니까 전칭 한정사끼리는 commutative,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즉 순서를 바꿔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for y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a가 그 binary predict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for y, for x, a, x, y 이렇게 전칭 한정사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역시 이 두 개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당연하다게 느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금 갸우뚱할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길게 드리진 않고 그냥 이 프루프 무드에서 증명함으로써 이 두 개가 동등하다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이 for all문이죠. 이게 4번이 for all문이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y가 새로운 기호로 있어야겠죠. 신규 기호죠. y는 신규 기호. 그렇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for 도입하고 참 됐고 됩니다. 그렇다면 3번은 어떻게 얻을 것이냐? 3번도 역시 전칙문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5번은 이 부분 증명으로부터 for 도입을 사용하면은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하면은 4번이 남았죠. 4번은 1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은 두 단계를 나눠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5번은 4번으로부터 for all 소거를 쓰면 되는 거고 4번은 1번으로부터 역시 for all 소거를 쓰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 오타가 있나요? 점이 아니고 콤마죠. 입혀놓고 전체 검사를 하면은 당연히 입증이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증명에서 보면은 조금 번거로운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서 5번을 얻을 때 이 두 개의 한정사를 소거했는데 두 단계에 걸쳐서 먼저 한정사 하나 for x를 소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for y를 소거하는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걸 단번에 되는 게 좋겠고 당연히 될 수 있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 소거를 하고 1 이렇게 하면은 역시도 되는 거죠. 한 단계를 줄였습니다. 또 하나 있죠. 그런데 이 for 도입을 할 때 ax, y를 얻은 다음에 for x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for y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for 도입을 두 번 사용을 했고 또한 부분 증명도 부분 증명을 하나 열고 그 다음 그 내부에 또 하나의 부분 증명을 여는 이런 번거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번에 가능합니다. 구현을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3번 라인은 1번으로부터 for 소거를 쓰고 4번은 for 도입이고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거를 일종의 확충 규칙, extended rule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for 소거를 1번에서 3번을 얻을 때 for 소거를 두 번 사용했는데 이 두 번의 for 소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죠. 또 하나는 4번을 얻을 때 이 AXY로부터 한정사를 두 번 도입을 했는데 for를 두 번 도입했는데 이걸 하나의 스텝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현되어 있고 이런 것을 확충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two fresh symbols and simultaneously elim and intro 소거와 도입에서 각각 두 개의 신규 기호를 동시에 쓸 수 있다. 신규 기호는 요 x, y 뭐 이런 거죠. 확충 규칙을 공부할 것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for 소거 together with implication 아니면 by implication 이 수학의 증명에서 굉장히 흔히 사용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의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A, C.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B, C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으로부터 3번을 얻겠다. 그러면 빤하죠. 이렇게. 먼저 1번으로부터 3번을 얻을 수 있죠. for 소거를 하면 됩니다. for 소거를 하면서 x를 c로 치환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2번과 3번으로부터 얻는 거죠. 명돈 귀결입니다. 간단하게 증명됩니다. 근데 실은 이 3번 라인이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죠. 그냥 1번과 2번으로부터 단번에 3번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추론 규칙은 그냥 for 소거입니다. for 소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이 첫 전제는 전칭 한정 하면 또는 어쩌고저쩌고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2,1이 아니고 1,2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되게 프루프 모드에서 이 전제가 여러 개 있을 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쭉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 for all 소거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그 exist 소거 이런 데서는 이 반드시 순서를 지키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줄감사하면 통과되는 거죠. 이 구문을 잘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for x, ax면 bx다. 그런데 ac이다. 그러므로 ac이니까 bc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게 단 한 번의 그런 입증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방금 한 것이 for elimination together with implication인데 여기 by가 들어있죠. 여기가 implication이 아니고 by implication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돼야겠죠. 이런 경우는 또 여기가 양방향 함의일 때는 여기가 AC가 아니고 여기가 BC고 여기가 AC고 이래도 돼야겠죠. 이래도 이렇게 껐다가 키면 역시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그 확충 규칙이고 여기다가 네 번째 확충 규칙이죠. 그 다음 for intro together with implication 여기가 소거 대신에 이번에는 도입이죠. 이것도 이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잘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이해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B면 C다. C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 A면 B고 B면 C다. 그러므로 A면 C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프루프 모드에서 엄격하게 증명하려면 이게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이 for이니까 for 도입을 써야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x를 c라고 해도 됩니다. c라고 할게요. c 여기는 a, c 이렇게 되고 그러면 5번은 이렇게 도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은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면문이니까 가설에 a, c를 써주고 결론에 CC를 써주고 그러면은 명론 귀결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이고 그럼 CC는 AC니까 BC이다. BC니까 CC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라인이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AC니까 BC이다. 그 다음에 BC이니까 CC다. 그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은 1번에서 for를 소거하면 되는 것이고 6번은 2번에서 for 소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CC는 4번, 5번, 6번으로부터 명론 귀거를 적용하면 단칼에 얻어질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증명의 길이가 9네요. 9. 9개의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확충 규칙을 쓰면 조금 더 이것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불편한 것은 부분 증명이 2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 증명에서는 C라고 하는 새로운 기호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호는 이 부분 증명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도죠. 그러니까 부분 증명을 열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부분 증명은 이번에는 AC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또 도입을 한 거죠. 이거를 이 두 개의 부분 증명을 하나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 C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5번은 됐죠. 문제는 4번이죠. 4번 얻는 거는 사실 뭐 별거 아니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이고. A, C이면 B, C이다. 그리고 B, C이면 C, C이다. 그러므로 C, C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3, 4, 5 이렇게 해주고 명령결 맞네. 그럼 이거는 여기 for 소거가 되고 여기도 for 소거고요. 다 됐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확충 규칙은 바로 7번 라인을 얻는 이 for 도입입니다. for 도입에서는 원래 요 부분 증명의 요 가설부에 신규 기호만 딱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논리식도 하나 써주는 겁니다. 그 신규 기호를 사용하는 논리식을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AC이면 CC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부분 증명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C를 X로 바꿔주면서 이 한정사를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던 7번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론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문을 아주 익숙하게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